자,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애국당과 횃불당 홍준표와 문재인이가 있는데 말이죠. 대한애국당은 8월 30일 작년에 창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예, 한 10개월 됐나요? 예, 10개월 약간 안 됐죠.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서 10월 16일 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치 투쟁을 선언해서 그 당시에 홍준표의 한국 그 횃불당에서 우리 당으로 대한애국당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까지 시켰죠. 홍준표가. 거기에 분노해서 뭐 10만 명의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으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러한 역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변희재가 2달 동안 변란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성장할 수 있는 그 2달에 아주 좋은 기회를 아주 똥치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책에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씻을 수 없는 거고요. 대한애국당이 역사를 쓸 때 그거는 역사 발전에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마어마한 똥치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문재인, 임종석이 그 권력이 변희재를 감옥에 가둔 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 결코 다른 문제예요. 변희재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작년 10월, 11월, 12월 그 세 달 동안에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똥치를 했던 그것까지 미화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아픔을 겪고도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 정도 와서 첫 번째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50점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점. 그래도 1년도 안 됐는데 50점을 받았습니다. 자, 홍준표의 횃불당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얘네는 한 지금 10점 될까요? 20점 될까요? 잘하면 30점 될까요? 국회의원 119명이 있는데 다 쓰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어기면서까지 야밤에 몰래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몰래 월북을 해서 비밀 회담을 했었죠. 그때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유한국당의 119명의 국회의원들은 뭐를 했었나요? 그리고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119명의 국회의원과 홍준표는 문재인이한테 가서 야, 미국과 북한 회담이 6월 12일인데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 온통 그 얘기만 할 텐데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겠냐. 그러니까 제발 지방선거를 한 3개월 뒤로 미루자. 아니면 못하면 2개월이라도 미루자.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1개월이라도 미루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야죠. 이 멍청한 새끼들이 지난 2달 동안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는 생쇼를 하고 그냥 미국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회담하는지 그거 가지고 온통 언론에 도배질 해가지고 그 쇼를 북한 바람을 몰고서 지방선거를 문재인이 치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온통 동원해서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온갖 꽃노래 패를 불러주고 쇼를 해줬는데 당연히 지방선거에 문재인이 이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를 계산 못했다면은 자유한국당의 119명의 국회의원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계산 못하나요? 저 같은 사람도 계산하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다 계산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한테 항상 딸랑거리기만 했죠. 뭐 한번 문재인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2월 24일이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2월 초인가 1월 달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는 문재인이 일찍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말이죠. 문재인에 대해서 가시도친 비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만 보면 머리 숙이고 말이죠. 문재인은 북한 가면 온통 머리 숙이고, 홍준표는 문재인만 보면 머리 숙이고, 문재인은 김여정이나 김정은만 보면 머리 숙이고, 아, 김여정이한테는 안 하고 김정은한테만 머리를 숙였나요? 그럼 김여정이한테 머리 숙였다는 건 빼죠. 머리는 숙였는데 김여정이랑 눈 마주치려고 힙번덕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홍준표는 한 게 없어요. 홍준표가 그렇게 문재인의 딸랑이 짓을 할 때 국회의원 119명이 뭐 했나요? 지들도 다 딸랑이 거렸죠. 홍준표 눈치 보니라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한 10점, 20점밖에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은 50점이에요. 그래도요.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도 한 50점 될까요? 왜 문재인은 50점이 되겠습니까? 문재인의 원래 목표는 오늘 6월 13일 날 지방분권 개헌도 동시에 통과되는 거였어요. 문재인과 임종석의 꿈은 오늘 지방선거 이렇게 승리하는 것 플러스 지방분권 개헌 이게 더 큰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지방선거보다도 6.13 때 지방분권 개헌 통과시키는 게 문재인과 임종석의 원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얘네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돌대가리들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이것들이요. 천우신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던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원래는 통과돼야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지 않았던 겁니다. 천우신조였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오늘 지방선거를 이겼어도 지금 저녁에 기분이 대단히 우울할 겁니다. 왜? 그 국민투표법 개정만 했으면 오늘 그냥 지방분권 개헌까지 확 해가지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날이 됐을 텐데 그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그 문재인을 괴롭히는 밤이 된 겁니다. 문재인은 오늘 지방선거에서 이 자리 많이 차지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져도 진 날이 아닌 거고 문재인은 이겼어도 이긴 날이 아닌 거고 홍준표의 횃불당은 그냥 쓰레기임이 인증된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임종석의 주사파 정권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결코 이 선거를 기화로 해서 당 내에 분란을 조장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전부 밟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졌어도 진 게 아닌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돈 주고 지방 유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밥값 자기가 내고 자기 차비 들여서 유세 현장까지 가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자동차 매연먼지 팍팍 풍기는 길거리 옆에서 서가지고 어느 당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정당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18년 대한애국당만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만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알면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나머지 국민들도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나머지 국민들도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니네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그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했다라고 그때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저축해 둔 겁니다. 우리의 덕과 우리의 인정을 지금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저축해 둔 거예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 마음 속에, 대한애국당 당원들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는 저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날이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 진화 발전해가는 대한애국당으로 만들어 가야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